우리와 가까운 지역 이야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네, 궁금증을 해소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칭 지역 이슈 중개사 서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로그인에서는 전국의 각 지역을 관통하는 핫 이슈를 파헤쳐보고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첫 방송이잖아요. 네. 네,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지역 이슈들을 파헤쳐볼 소중한 분들 로그인 해주셨거든요. 네. 전국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후. 저희는 여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네. 화면 뒤에 보이는 것처럼 각 지역의 기자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세상에. 아유. 저희 리허설 할 때 이렇게 지금 네. 적극적이지 않으셨거든요. 네. 네, 이제 본방 딱 들어가니까. 아이, 그럼요. 네, 이분들이 역시 프로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거든요. 카메라가 켜지지 않으면 절대 손을 들지 그렇죠. 않는 네, 분들. 절대 미동도 않으셨다가 이제 인사해 주시네요. 그럼요. 네. 김담비 기자님, 제가 뉴스에서만 이제 언급했던 아. 기자님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서경 기자님 순천에서 지금 접속 중이신 거죠? 네, 아, 반갑습니다. 서경 기자님, 저분이 이제 제 이름 부르다 말 때 저분이 나오시는 거죠. 서경 기자님. 그러니까요. 아, 미안합니다. 예. 아니, 난 너무 반가워서 네, 얘기했어요. 네. 자, 박건상 기자님 오늘 이제 같이 대화 나누실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끔하게 하고 오셨는데요. 아, 네, 멋지십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손성혜 기자님도 오늘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자, 많은 분들이 접속해 아유, 송 주셨네요. 기자님. 아까 제 개인 네. 채널 구독하셨다는 그 김소영님은 어디 아웃되셨나 봐요. 아까 맞아요. 제 거 구독하셨다고 네, 지금 벌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팬클럽처럼 카드 들고 계셨는데 예. 네, 아, 그분- 사심을 너무 드러내셔서 잠시 쉬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웃되셨군요. 네. 저기 저쪽에 계시. 이 모니터에 안 계시고 저쪽에. 반갑습니다. 네. 네, 하트 날려주고 계시네요. 정말 탁월한 채널 분석력 아니겠습니까? 저희 네. 채널을 구독해 네, 주셨어요. 말 그대로 뭐 신개념 온라인 토크쇼네요. 네. 그래요. 네, 자 지금 위에서 저 쓸데없는 개인 얘기 그만하라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빨리 들어갈까요? 저희가 사실 오늘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시는 이 기자님들 또 네. 많은 분들 도움 받아서 네. 현지 소식들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 주간 전국에서 어떤 뜨거운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 줄 클릭 순서입니다. 네, 서경석 씨, 네. 우리 한 줄 클릭 지금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 떨려요. 부기 아세요? 부기. 북이요. 네, 부기. 네. 이게 참 요즘 제 이 머릿속의 부기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등기 부기등기 부동산 등기법에서 제가 요즘 한참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올해도 아마 시험에 나올 걸로 부기하면 다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솔직히 답변하실 거를 네. 그냥 우리 이렇게 보통 많이 먹고 자면 다음 날 이렇게 붓잖아요. 붓기. 저 그거 얘기하실 줄 그, 알았는데. 그거 이제 일반적인 거 이제 허를 아. 찌르는 거죠. 아, 공인중개사 그러니까요. 시험 학도겠어. 주등기냐 네. 부기등기. 음. 근데 그나저나 부기 뭐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네. 얘기한 부기는 그 부기가 아니에요. 음흠. 이게 보니까 사실 부산시의 소통 캐릭터 이름이거든요. 부기. 부산의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뭘까요? 부기. 부기. 부산의 기쁨. 부산의 기쁨 땡 아니에요. 부산의 네. 저 카메라 감독 이러고 있는데. 네. 갈매기. 맞아요. 맞아요? 부산의 갈매기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지난해 11월 이 부기의 이미지와 이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오. 왜 부기인지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갈매기가. 네, 그 네. 스토리 너무 좋은데요. 시민들에게 그 네. 월드컵 때 즐거움을 떠올리게 그쵸. 해줄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정말 대단했죠.
예? 아, 지금은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비록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군대에서도 그 당시에 저희 그 대한민국의 경기만큼은 시청을 허락해 줬었어요. 그래서 한 골 들어가잖아요. 난리 났죠. 그럼 군대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래. 막 전부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그립죠.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안 보니까 되죠. 네, 네. 더 이제 그리워지는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한 줄 클릭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무개념 주차입니다. 이 무개념 주차 요즘 특히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가끔씩 이게 주차칸이 3칸인데 거기 2칸을 잡아먹는 못 주차를 넣잖아요. 예, 뻔뻔하게 그냥 하는 분들. 네, 아, 예, 그거 이거 참 진짜. 무개념 주차의 하나죠. 맞아요. 예, 아니 그 칸 안에 쏙 놓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자기가 이제 편하게 나오려는 그 아, 아주 그건 진짜 이기적인 좀 마음이죠. 아니죠. 그런 분들 차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무개념 주차 때문에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은 이슈들이 나는데 두 번째 키워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이제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면서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죠.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참 흥분하시고 화를 내시지만 막상 처벌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그러죠. 그게 참 모호하다고요. 왜냐하면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면 경찰관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차량 빼세요, 이동하세요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차량이 그 도로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뭐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차를 뭐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네. 말이죠. 아무쪼록 저 무개념으로 주차하는 차주들 혼쭐을 내줄 법의 규정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한 줄 클릭 키워드는요. 고성이와 몽골이입니다. 네, 고성이와 몽골이. 고성이 소리 지르는 애인가요? 몽골에서 온 어린이? 네, 아까 우리 갈매기 얘기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새가 주인공이에요. 아, 또? 네네, 고성, 몽골, 무슨 새예요? 독수리래요, 독수리. 와우, 독수리. 네네, 어허. 독수리 이름인데 좀 사연을 살펴보면 경남 고성군과 경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요. 올해 초에 그 김해시에서 탈진에 쓰러져 있던 독수리 2마리를 살렸는데 고성이 몽골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어허. 그 덕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이 독수리 2마리의 지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지난 2월 18일에 2마리 다 방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건강해진 거네요. 그럼요. 근데 제가 듣기에 그 한국으로 찾아오는 음. 독수리들이 상당히 유용한 동물이라는 얘기.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독수리 하면 이제 이글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 이글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걸 이글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독수리는 벌처라고 한대요. 이거는 이제 동물의 사체를 먹는 좀 이글보다는 조금 온순한 성질을 지닌 독수리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글만 있는 줄 아셨죠? 예. 저도 어떻게 내 속을 다 알고 있네요. 그럼요. 내 네. 머릿속과 네, 마음속을. 보이죠. 우리 오늘 처음 호흡 맞춰보는데 네, 네. 기가 막혀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봬요. 예? 네. 네. 자, 올겨울의 월동을 위해서 고성을 다시 찾을 고성이 몽골이 그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줄 클릭이었습니다. 지역 문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는 패스워드 찾기 시간입니다. 오늘 네. 첫 시간 주제가 뭡니까? 자, 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네. 날씨 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네. 한 방에 설명이 안 되죠. 좀 잡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아침엔 진짜? 춥고 네. 점심엔 후덕지근하고 네. 저녁에 다시 춥고 네, 맞아요. 가끔 비가 내리고 이게 어떻게 된 날씨? 이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뭘 가지고 나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얇은 외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얇은 네, 외투를. 진짜 요즘에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4월 말에는 꽃샘추위 굉장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이것 때문에 각 지역의 농산물들이 냉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봄이 오려다가 겨울이 온 것 같은 네. 정말 계속되는 날씨의 변덕.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이런 환경을 바꿔놓는 기후 변화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짧은 영상인데도 보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패스워드 찾기를 함께 해주실 윤경민 보도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현재 기후 변화, 공룡 멸종 이래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뭐 좀 먼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면은 뭐 북극의 빙하가 녹는 장면을 떠올리기 네. 쉽죠. 근데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말이죠. 한반도의 온도가 1.6도가 올랐습니다. 서울하고 대구 같은 경우는 대도시라서 1.9도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1, 2도 오른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체온이 정상 체온이 몇 도죠, 서경석 씨? 36.5도 아니에요? 36점 거기에서 1.6도에서 1.9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몇 도입니까? 38, 9 8구죠. 고열이죠. 네. 보통 38도가 넘어가면 상당히 고열이고 코로나의 증상 가운데도 하나고요. 네. 감기 몸살을 아주 이 한반도가 심하게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핫반도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지금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특히 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서 섬들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앞으로 최고 73cm까지 수온이 아니죠. 해수면이 상승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서울의 폭우가 최근에 그 잦은 침수 사태가 있었는데 예. 아예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될 위험에 우리 소래포구 그렇죠. 예,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몇십 년 후에는 그럴 위험에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동해안에 지금 해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해안이 사라진다고요? 네, 영상으로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 네. 아닌가요?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취재 기자를 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박건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관광도시 강릉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강원 동해안뿐만 아니라 경북 동해안 절반 이상의 해안들이 이제 심각한 해안 침식에 노출돼 있는데요.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강원 동해안만 해도 강원도만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 5년 사이 한 57만 제곱미터, 상상이 좀 안 가죠. 축구장 80개 면적 정도 되고요. 25톤 덤프트럭으로 한 7만 6천 대 분량의 모래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예, 해안가가 이제 침식되면서 곳곳에 이제 모래 절벽이 생기고 해안 도로까지 여러분들 이제 관광 자주 다니시는 그런 해안 도로까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바닷속에 있는 이제 동해 많이는 없지만 이제 산호초도 집단 폐사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잖아요. 지금 이 해안 침식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뭔가요, 지금? 예, 그 해안 침식의 주된 원인으로는 참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해수면 상승을 그 한 가지 원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극지방에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바닷물이 좀 많아지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또 바닷물의 수온이 빠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여름철 기온이 1도씨만 좀 상승을 해도 덥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바닷물의 수온이 1도씨만 상승해도 어종이 바뀌는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좀 산호초가 좀 사라지고 일부 동해안 같은 경우는 서식하는 어종이 벌써부터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명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그리고 수온의 이제 기온차가 더해지면서 파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해안 침식도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강원 지역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해안도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기후 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표영민 기자를 이번에는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예, 경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방차 닮았다는 얘기 좀 들으십니까? 예, 이게 참 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도 너무 무겁게 좀 진행되길래. 그렇죠. 네. 자, 일단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어민들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 가두리 양식장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소음 피해가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조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연도는 2018년도였습니다. 그 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가 특히 좀 심했었는데요. 고소원 현상도 좀 일찍 찾아오면서 그 수온에 취약한 조피불락이나 도다리, 그리고 참동 등이 680만 마리가 좀 폐사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올해도 벌써부터 이제 어민들이 고소원 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부터 이제 고소원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날씨도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4월부터 뭐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이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 수온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사광선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해서 뭐 차광막을 준비를 한다든지 또 시기에 따라 뭐 산소 공급량이나 먹이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피해를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 수온 상승에 따른 피해가 사실 비단 통영 거제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 전 세계 국가들에서 기후 정상 회의라는 게 열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자. 그래서 목표치를 각국마다 설정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5년에 비해서 50에서 52%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해서 24.4%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요 탄소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지금 목표거든요. 이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강원도에서는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게 생겼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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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예요. 힌트. 힌트. 네.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오! 이게 뭐처럼 뭐예요? 보이세요? 된장 아니에요? 매주 가면 저기는 저기 황토 그 오리구이 할 때 그 황토. 일단 지금 네. 뒤에 기자들이 같이 보고 있거든요. 아, 우리 참 예. 네. 어떠세요? 확실히 그 취재 많이 하시니까 뭐일지 한번 한번 써보. 말도 안 했는데 쓰시네. 누가 얘기해 줬어요? 쓰라고? 고맙습니다. 다 올려주시네. 네. 벌레를 많이 적어주신 콩나물이라고 적으신 분. 저분 네. 이제 저랑 거의 매주랑 비슷한 답이죠. 성평. 무좀 걸린 발가락. 같은 거. 네. 저분 아까 출연하셨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하시네요. 박건상 기자께서. 이게 지금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정답이 비슷한 건 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게 벌레예요, 둘 다. 벌레요. 네, 두 가지 벌레인데 강원 지역에서는 지금 매미나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대벌레로 지금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끔찍합니다. 네, 소름 돋았어요. 아니 이제 생각이 났는데 매미나방하고 대벌레 습격은 이미 작년에 저희가 홍역 치렀던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올해 4월부터 이미 방제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이 대벌레
매미나방 관련해서 집중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 자, 그 전에 지금 뒤에 네. 지금 느끼는 어이구.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들고 계시는데요. 아, 우리 기자님들이 다 그렇죠. 네. 지금 상황 너무 안 좋아요. 맞아요. 예. 자, 이 취재를 하고 있는 손성혜 기자를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손성혜 기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앞서 대벌레를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셨는데요. 그 대벌레가 지금 수만 마리가 뭉쳐 있어서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잘 안 보이는데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생겼습니다. 이 크기는 이제 성충이 됐을 때 크기는 이제 한 뼘 정도, 이제 성인 한 뼘 정도 크기고 지금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이 성충이 됐을 때 크기보다는 한 절반 정도인 한 요 정도 크기의 이제 유충 단계에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이제 은평에서는 처음 발견됩니다. 그동안 매년 발견돼 왔던 것이 아니라 작년 6월 말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발견이 됐었고 발견 당시에 이게 뭐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현장에서 그 대벌레를 맞닥뜨린 주민들 반응이 마치 표현이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벌레가 툭툭 떨어진다. 마치 비처럼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작년 여름 내내 은평구가 나서서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방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매미나방으로 골머리를 썩었던 강원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님. 네, 강원도도 매미나방 유충과 알 제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나갔을 때가 4월 중순경이었는데 이미 나무줄기 곳곳에 매미나방 알집에서 이 깨알 만한 유충들이 부화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매미나방 유충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폭발적이냐면요. 이 처음에는 깨알 같았던 이 유충들이 나중에는 한두 달 사이에 성인 남성의 손가락만큼 자랍니다. 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이 나무를 초토화시키는데요. 몸집이 커지면 약재가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어린 유충일 때 서둘러서 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유충 발생 범위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산림당국은 매미나방 피해가 올해 더 심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대적인 방제 작업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대부분 주택가와 인접한 생활권 정도여서 깊은 숲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항공 촬영했을 때 그 원주 치악산 곳곳이 매미나방 유충 때문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곳곳이 비어 있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매미나방들이 낳은 알들이 한 80% 정도 부화에 성공해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매미나방은 성충일 때보다 유충일 때 그 피해가 더 심각한데요. 수종을 가리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기 때문에 나무를 고사시키기도 하고 그 털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시민분들은 지금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돌발해충 방제에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이 크네요. 이거 저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네. 이 참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석탄 발전소는 이제 없애겠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더 늘리겠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네. 이렇게 인간이 결국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패스워드 뭐라고 입력을 해야 할까요, 국장님? 예, 좀 어려운 말을 골랐는데요. 당랑제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원래 이제 국장님 사자성어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당랑제후가 원래 이제 당랑 포선 그리고 황작제후 8자인데 줄여서 당랑제후라고 합니다. 아하. 당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사마귀가 등장. 아시는군요. 당랑이 이제 사마귀인데 네. 사마귀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 사마귀를 노리는 참새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없애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대벌레라든가 매미나방만 박멸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오늘의 키워드는 당랑제후로 꼽았습니다. 네. 자,
자, 기후 변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나부터 달라지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기후 변화 그로 인해 달라진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윤경민 국장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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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순서는 전국 방방곡곡 떠오르는 동네를 찾아서 그 가치를 발견하는 동네가 뜬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국 각지를 바삐 돌아다니면서 가치 있는 골목을 발견하고 해석하시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종린입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많은 책들을 집필해 오셨는데 최근에 출간하신 책들 보니까 특히 도시, 동네, 골목 이런 키워드가 눈에 많이 띕니다. 특별히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네, 제가 지역 발전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곳이 그 원도심의 골목 상권입니다. 이 골목 상권은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고 젊은이들이 콘텐츠, 그런 문화를 소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목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골목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 교수님께서 전국 골목을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은 느끼실 때는 어때요? 진짜 요즘에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활동 반경이 좁아지고 바깥에 잘 안 나가니까 상권 네, 전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도심 상권, 대로변 상권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주거지 그리고 이제 골목 중심의 상권은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골목 상권 아직도 좀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골목 어디에서 새로운 상권이 나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골목길 상권의 원조도 혹시 있을까요? 원조. 제가 기억하는 골목길의 출발은 압구정 로데오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네, 제 세대는 왜 웃으세요? 제 세대는 너희 세대는 어때요? 네. 경리단길이죠. 그거 나도 그래요. 거기. 그 경리단길 아세요? 교수님 경리단길 아니에요? 어디예요? 논쟁이 분분한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골목길이 유명해진 계기는 경리단길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2000년대 초반인데 이 경리단길이 어떻게 젊은이들한테 어떤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되면서 네. 전국적으로 지금 리단길 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리단길에 리단길을 따서 그렇죠. 그래서 리단길에 전국에 한 15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젊은이들이 새롭게 발견한 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사실 저도 경리단길에서 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예. 거기 진짜 유명한 랍스터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줄이 막 엄청 하루 안에 그 안에 가면 못 먹을 정도로 엄청 인기 있는 곳이어서 경리단길을 자주 갔었거든요. 저도 저 압구정 로데오의 유명한 짜장면집 알아요. 어쨌든 자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 주실 뜨는 동네를 알아볼 텐데 오늘 뜨는 골목길 첫 번째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일까요? 네, 동네가 뜨다 첫 번째 방문하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아, 네. 부산이요? 네, 부산. 혹시 두 분 부산하면 뭐를 떠올리시는지 북이요. 궁금합니다. 교수님 북이라고 아세요? 북이 모르실 거야. 부산 갈매기 저 줄임말이래요. 캐릭터예요. 부산. 네. 예. 그럼요. 야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 롯데자이언츠요? 네네. 그거 아니고 저희 일부에 이미 지금 네. 소개가 나갔는데 재방송 보시면 확인해 볼 수 네. 있습니다. 부산의 어떤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네. 아니 부산하면 저는 사실 씨앗호떡, 밀면, 회, 광장시장. 저 해운대 그 돼지국밥, 수산시장. 그쵸. 네. 두 분 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 혹시 해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리단길이요. 경리단길과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이구나.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알 것 같죠. 네. 자, 해리단길 전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부산 어느 지역에 있는 동네인지 딱 감이 오거든요. 네. 자,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줌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리단길 가보신 경험 있거나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 OX판에서 O를 들어주세요. 오,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머, 음. 거의 반 넘게 들어보셨네. 네. 확실히 뜨는 동네가 맞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많아요. 인기 동네 맞네요. 네. 세상에. 사실 해리단길 뭐 네. 지금 핫플레이스라고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예전에 해운대 많이 가봤는데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네. 어떤 곳이에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오늘 동네가 뜬다 해서 처음 주목한 이 동네 해리단길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아우, 영상 보고 나니까 부산 여행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러서 네, 커피 한잔 하고 예뻐요. 싶습니다. 언제 참 저런 색다른 골목이 생겼을까요? 네. 맞아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부산의 명소로 뜨는 동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지 이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지도 보면서 해리단길의 지리적 특성을 좀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운대가 부산에서 이제 중심 상권이 돼서 굉장히 큰 상권인데 그 바로 뒤에 있는 마을에 해리단길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해운대랑 격리돼 있었는데 해운대역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길이 트여졌어요. 그래서 대형 상권 배후에 골목길이 들어가기 좋은 동네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리단길 매력 포인트 한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지도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일단 자연, 자연. 네. 그리고 도시, 그리고 저는 골목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됐는데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아주 대형 상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근데 그런 대형 그 상권에서 찾을 수 없는 아기자기한 어떤 골목길 그것까지도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3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자연, 도시, 문화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시면서 저처럼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골목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골목이라고 다 뜨는 골목은 아니다 보니까 뜨는 골목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여행 갈 때 보통 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행 가시면 어떤 것을 즐기는지. 예. 먹고 계속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마시고 마시고. 걷고 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느끼고. 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골목길은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게 대형 어떤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고 동네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우리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작은 가게들이 이런 골목길의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의 비밀은 로컬 콘텐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그야말로 힙하다고 하는 해리단길에 대해서 저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해리단길을 직접 만들고 갖고 오신 분들이 지금 저희 로그인에 접속을 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정환 해운대구청 주무관 그리고 LG 헬로비전 부산 미디어국의 차선영 기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차선영 기자님께 먼저 여쭙습니다. 해리단길이 잘 조성돼서 해운대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해리단길이 처음에 어떻게 생긴 겁니까? 네, 앞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해리단길은 그 해운대 역사 이 뒤편에 있는 낡고 허름한 주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남부선이 폐선이 되면서 이 해운대 해수욕장 앞 이 군함로와 길이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군함로는 임대료가 이 해리단길보다 상대적으로 좀 비쌌기 때문에 이 해운대 역사 뒤쪽으로 이 청년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2018년 초중반으로 이 개성 있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나아가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해리단길을 좀 걷기 좋은 이 보행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또 그린 레일웨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폐선 부지에 들어선 산책길인 그린 레일웨이와 연계해서 이 해리단길을 도보 관광 코스 중 하나로 개방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전국의 많은 상권들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해리단길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해리단길도 사실 뭐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 평균 이 3,000명 정도가 방문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하고요. 특히 해리단길의 경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 상인들과 주민 또 해운대구청이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을 맺어서 이 코로나 이전부터 임대료가 5%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부분 잘 나가는 골목의 문제점이었던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잘 대비를 했다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실제 해리단길 방문을 해보셨을 때 여기는 전국의 다른 골목길과 이 부분이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간 날 괜히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기찻길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건물들이 거기 가면 이렇게 색상이 굉장히 파스텔 톤이고. 또 날씨까지 좋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리스 온 느낌? 네. 그래서 지중해 어떤 작은 마을. 그래서 해리단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바닷가 그리고 기찻길 옆에 작은 동네. 이거 뭐 다른 데에서 흉내내기 어렵죠. 그렇죠. 이 참 해리단길처럼 뜨는 골목을 품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 발전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낙후된 지역에 자리 잡습니다. 일단 지역 발전 효과가 크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다 보면 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목 상권이 들었으면 동네가 브랜드가 된다. 그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인재, 창조 산업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서울도 보면 이제 성수동, 홍대 그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산업 생태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골목 상권을 잘 관리하면 이렇게 그 동네 다운 브랜드를 계속 배출하는 기업 생태계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해리단길에는 아주 큰 비밀이 또 하나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모여든다고 그래요. 자, 이 비밀을 찾으러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IT 회사에 있었는데요. 제가 제 2인생을 제가 가진 컨텐츠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공간을 찾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교통의 요주인 이 해리단길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해리단길은 맛있는 음식점, 좋은 인테리어의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골목길과 달리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게 별밤학교라는 교육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만약에 배움이 고프신 분들은 해리단길에서 많은 경험 나누시고 이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게 해리단길 뜨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뭐 커피,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은 야학을 위한 거리로 변신한다. 이게 참 신선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 훌륭한 생각 누가 기획을 했는지 궁금하죠? 자, 해운대구청의 송정환 주무관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무관님, 이 별밤학교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네, 별밤학교는 낮 시간에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평생학습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저녁에 열리는 강좌인 만큼 어떤 기존 강의실과는 좀 다르고 편안한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해리단길에 예쁜 카페와 상점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면 예쁜 교육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해리단길도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밤학교가 올해로 3년차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떤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좋아하시고 상인들도 가게 홍보와 그 고객 유치가 될 수 있어서 만족해 하십니다. 네, 별밤 학교가 곧 다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별밤학교는 계절 학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학기, 겨울 학기가 운영되는데요. 지금 7월 개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카페, 제과점, 책방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강의 주제는 인문학, 문화, 예술, IT, 제과제빵, 건강, 각종 공예 등 다양하게 150여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은 10명 이내로 운영되어서 강사와 수강생이 좀 더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주무관님, 이 해리단길 별밤학교 앞으로 많은 분들 관심 주시라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녁 시간에 뭘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일단 해리단길로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요. 그리고 별밤학교에서 즐겁게 강의도 듣고 또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셔가지고 아름다운 야경도 만끽하시다 보면 하루가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밤학교 수강 정보는 6월에 해운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주국마가님 고맙습니다. 야, 이게 참 해리단길 최고의 골목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합해졌네요. 네. 네, 부산 지역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해리단길을 저희가 직접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왔는데 교수님께서는 가보셨을 때 이번에는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하고 아쉬웠다라는 그런 점도 있었을까요? 행안부가 해리단길을 전국 최고의 골목길로 선정할 정도로 전반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골목상권의 어떤 그 장점을 유지하는 데는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목상권은 일단은 좀 걷기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건물에 들어간 그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길들을 좀 더 걷기 좋게 만들고 그리고 건축 자원을 좀 잘 보호하고 보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무슨 길, 어떤 길 이렇게 만드는 거 쉬운데 이걸 계속 쭉 유지해 나가는 거는 또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해리단길이 앞으로 이제 쭉 해서 부산에 뜨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또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 골목상권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엔 정체성입니다. 특색이 확실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해리단길 상인들도 좀 해리단길 다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옆이니까 부산 그리고 해양성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떤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체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해양성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가 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좀 해리단길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해리단길 관계자 여러분이 꼭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네가 뜬다 첫 번째 지역으로 부산 해리단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해리단길과 관련된 어떤 해시태그를 하나로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주도형 골목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골목상권의 경우 이렇게 어떤 한적한 지역에 한 가게가 들어가고 그럼 다른 가게가 따라가면서 형성되는데 이게 주로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는 상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개척한 그런 상권입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형 골목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주주골. 주민 주도형 골목. 줄여서 주주골. 줄임말 쓰니까 주주골. 주주골입니다. 네.
자, 철길에 가려져 방치되었던 골목도 생명력만 불어넣는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참 네. 놀라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부산을 더 빛나게 할 대표적인 명소 골목길 해리단길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신 모종린 교수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마을 기록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호진입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기록을 축적해두는 기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기사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갖거든요. 마을에서 하는 행사 거의 한 50% 이상 취재를 하는 거죠. 거의 매일 한 6, 7천 보를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기록물이고 기사거리죠. 조그만 소소한 거지만 노인이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짧게는 50년, 많으면 100년 후에 아, 과거에는 이랬었구나. 타임캡슐처럼 숨쉬는 이 기록물들이 그때 발견된다면 엄청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영상을 보고 나니 오래된 카메라와 빼곡한 수첩이 마음속에 남습니다. 네. 노인 한 사람의 죽음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씀.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죠. 네. 많은 지혜와 경험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도록 후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일 6,000보에서 7,000보 열심히 걸으시면서요. 마을 기록도 남기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셔서 오랫동안 활동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그인 첫 방송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 생생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